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행성입니다. 지은이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이고 옮긴이는 전미연님 펴낸 곳은 열린 책들입니다. 지은이는 너무도 유명한 인기 작가이기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서는 고양이, 문명에 이어 세 번째 고양이 시리즈입니다. 주인공은 암고양이 바스테트인데요. 도서 문명에서는 쥐가 없는 세상을 찾아 대서양을 건너 뉴욕에 도착한 바스테트 일행은 프랑스보다 더 많은 쥐들이 운집해 있는 광경을 보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 후 도서 행성에서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대형 범선인 마지막 희망호를 타고 35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며 도착한 거대 도시 뉴욕 또한 쥐들이 득실거리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바스테트 일행의 아메리칸 드림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앞으로의 계획을 위해 서로 의견을 내놓지만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자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고양이 사랑이 행성에 이어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지는 모르겠는데요. 바스테트 일행은 도착한 뉴욕의 육지에 닿기도 전에 쥐들과의 대규모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전투 결과 마지막 희망호에 승선했던 274명이 불과 7명으로 줄어드는 참사를 겪게 되는데요. 목숨을 건진 건 주인공 암고양이 바스테트, 내 집사 나탈리, 내 집사의 수컷 로망 웰즈 교수, 바스테트의 연인 수컷 고양이 피타고라스, 바스테트의 아들 안젤로, 암고양이 에스메랄다, 앵무새 샹폴리옹뿐입니다. 쥐를 피해 맨하튼 빌딩으로 이동 중 바스테트는 연인 수컷 고양이 피타고라스를 잃게 됩니다. 또한 토종묘인 아메리칸 쇼트헤어에게 앵무새 샹폴리옹은 잡혀먹게 됩니다. 나탈리와 로망은 금발 인간 암컷과 얘기를 나누고 예전 뉴욕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그쪽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유럽에서 시작된 위기가 바다를 건너 이곳 미국 땅까지 번졌죠. 그런데 여긴 유럽처럼 무종교인 대종교인 가난한 자들 대부자들의 대결로 내전이 벌어진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모자이크를 구성하는 다양한 공동체 간의 동시다발적 충돌이 발생했어요. 우린 그걸 부족 전쟁이라 부르고 있죠. 사람들은 출신 흑인, 중국계, 히스패닉, 아일랜드계, 이탈리아계, 독일계, 북아메리카 원주민, 일본계, 한국계 등 과종교 개신교, 가톨릭,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뿐 아니라 문화적 성향 공화당, 민주당, 공산당, 무정부주의, 히피족, 펑크족, 고수족, 록, 테크노 등에 따라 서로 나뉘었죠. 미국 전역이 이 부족 전쟁으로 그야말로 대혼란을 겪었어요. 유럽에서 당신들이 먼저 겪었던 것처럼 행정과 국가 관리 시스템이 차차 마비되다 어느 순간 작동을 멈추었어요. 그때부터 대도시의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했고 쥐들이 하수구나 터널 같은 지하 서식지를 버리고 지상으로 올라왔죠. 검은 쥐와 회색 쥐, 갈색 쥐가 주도권을 놓고 싸우더니 결국 갈색 쥐가 세력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 쥐들은 여러 가지 감염병, 그 중에서도 특히 유럽을 휩쓴 돌연변이 패스트의 매개체였죠. 인간들이 무더기로 패스트에 감염되고 사망자가 속출했지만 과학자들이 효과적인 백신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당신들도 그랬듯이 연구에 집중할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으니까요. 그 사이 패스트는 아메리카 대륙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죠. 그런 가운데 나를 포함한 뉴욕 대학교의 연구진 몇 명은 패스트 백신이 아니라 쥐약 개발에 착수했어요. 우리는 비소, 치아나물, 페놀, 포스겐 등의 물질로 이루어진 기존의 화학성 쥐약을 개선하는 연구부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는 조금 더 복잡한 생물 독을 테스트했죠. 쿠라레, 보툴리누스, 리신, 무스카린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또 실패했죠. 그래서 다시 쥐들의 대응 프로토콜을 우회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쥐약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어요. 러시아 첩보기관에서 변절자들을 독살할 때 사용하던 치명적인 독극물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죠.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기는 방사성 물질을 사용해 만드는 독약인 탓의 원자력 발전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했는데 다행히 문제없이 원료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결국 우리는 방사성 독약을 만드는 데 성공했죠. 그런데 처음엔 효과가 좋은 것 같더니 쥐들이 금세 독약에 적응해 버리고 말더군요.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고 생물학자이자 유전학자인 내 전공을 살려 좀 더 전위적인 연구를 시도해보자고 동료들에게 제안했죠. 소위 크리스퍼를 응용한 유전작가의 기술을 활용해보자고 말이에요. 쥐와의 전쟁은 프랑스에서뿐만 아니라 뉴욕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뉴욕에 자리 잡고 있는 대형 빌딩의 고층부에서 생활하고 있는 인간들 또한
쥐떼들을 피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성한 번식력을 자랑하는 쥐는 단단한 앞니로 빌딩의 저층부를 갉아서 빌딩을 폭삭 주저앉게 만듭니다. 뉴욕 최고층 빌딩인 프리덤타워로 이전해온 인간들과 온갖 동물들은 쥐를 타도하기 위한 온갖 방법을 찾으려고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각 부족 대표단이 있고 의장이 있는데 의장은 힐러리 클린턴이 맡았습니다. 더불어 힐러리 클린턴은 미합 중국 대통령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지시로 안티바이러스를 인터넷에 유포하여 세계 각국의 다른 생존자들과 통신이 가능해졌습니다. 쥐떼들을 몰살시키기 위해 인간은 기갑 부대를 동원하는데요. 실패로 끝나고 쥐의 왕 티무르한테서 위협적인 메시지가 날아온 후 프리덤 타워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한편 뉴욕에 오기 전 프랑스에서 전투를 벌였던 쥐의 왕 티무르가 대서양을 건너 뉴욕으로 다가옵니다. 프랑스 쥐의 왕 티무르와 아메리카 대륙의 쥐의 왕 알카포네는 조우를 하게 되어 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나탈리 집사는 바스테트에게 임신 소식을 알려줍니다. 아이의 아빠는 바로 로망 웰즈 교수입니다. 애정이 식어버린 나탈리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바스테트에게 말합니다. 한편 프랑스 쥐들의 뉴욕 상륙과 미국 쥐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더 막강한 파워를 가지게 되는데요. 쥐들은 뉴욕의 최고층 빌딩이자 초강력 콘크리트로 지어진 프리덤 타워의 지하층에 불을 내어 건물을 붕괴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프랑스 쥐들이 뉴욕에 온 지 며칠 되지 않아 발생한 일입니다. 프랑스 쥐의 왕 티무르 또한 주인공 바스테트처럼 제3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화성 물질을 동원하여 프리덤 타워를 붕괴시키려던 쥐들은 기적적으로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더 이상 덤벼들지 못하고 화재의 진화는 빨라져 가까스로 위험을 넘기게 됩니다. 쥐떼들이 또다시 몰려오기 전에 주인공 암고양이 바스테트는 암고양이 에스메랄다 수컷고양이 부코스키의 새 고양이가 쥐들의 왕 티무르와 알 카포네를 암살한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네잎클로버 모양의 드론 3개를 쇠사슬로 연결해 바스테트와 에스메랄다, 부코스키가 하나씩 탑승하여 적진으로 날아갑니다. 적장 둘의 은신처는 리버티 섬 자유의 여신상의 받침대 속입니다. 받침대 속으로 잠입하여 암살을 시도하려 하지만 작전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부코스키를 잃고 바스테트와 에스메랄다만이 살아남아 돌아옵니다. 힐러리 클린턴에게 신뢰를 잃은 바스테트는 또 다른 방안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스테트와 에스메랄다가 탈출할 때 바스테트의 꼬리를 물고 따라온 쥐 한 마리가 생포로 잡혔는데요. 그 쥐에게 제3의 눈을 갖게 수술을 하여 전향시키려는 방안인데요. 그렇게 되면 훌륭한 스파이가 될 것입니다. 그 쥐의 이름은 폴이라고 지었습니다. 바스테트는 제3의 눈을 통해 폴과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요. 쥐 군단은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휘발유를 이용하여 프리덤 타워를 전복시키려는 작전입니다. 주유소 등을 통해 휘발유를 구하여 프리덤 타워의 하층부에 쌓아놓아 불을 붙인다는 계획입니다. 군인들이 주차된 자동차들을 들어올리고 벽에 난 구멍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응원군의 진입을 차단한 상태에서 북아메리카 원주민들과 군인들은 안에 있던 쥐들을 순식간에 해치웁니다. 격렬한 교전도 없이 상황이 종결됩니다. 폴은 제3의 눈을 가진 우리 편이라 생각했는데 결국 쥐들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로망 웰즈 교수는 나탈리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프리덤 타워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쥐떼들에게 둘러싸인 바스테트 일행과 부족들은 암고양이 바스테트가 프랑스 쥐의 왕 티무르와 협상을 하겠다고 나서자 반대를 했지만 결국에는 티무르와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인간들에게 강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티무르는 협상을 하러 온 바스테트에게 테스트를 거치면 협상을 허락하겠노라고 이야기했다. 테스트에 성공한 바스테트는 협상 후 복귀하여 일행과 함께 프리덤 타워에서 출발하여 보스턴 다이내믹스 공장으로 이주하는 기나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공장은 일반적인 공장이 아니라 아주 성능이 뛰어난 로봇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뉴욕과 보스턴 사이의 거리가 350km입니다. 평균 시속 5km로 7시간을 걷는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약 35k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계산대로라면 지금부터 열흘 뒤에는 보스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쥐들의 공격을 견딜 수 있는 보다 견고한 곳을 찾아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담장에 전기 철조망을 두른 오르세 대학교에서 콘크리트로 지은 월드 파이낸셜 센터로, 다시 초고 성능 콘크리트로 지은 프리덤 타워로, 그리고 지금 여기 유리 방벽에 로봇 고양이의 자동 화기가 배치된 막루까지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공장 겸 요새로 말이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MIT 교수 출신인 마크 레이버트에 의해 1992년 설립됐습니다. 2013년 구글에 인수되었으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군용 로봇을 제조한다는 사실 때문에 자칫 부정적인 이미지를 얻을 것을 염려한 구글이 일본 소프트뱅크에 매각했습니다. 이후 2020년 한국의 현대자동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다시 인수하게 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설립 초기에 팻맨, 이어 아틀라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보이며 세상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아틀라스는 인간과 비슷하게 생긴 신장 1m 80cm짜리 로봇입니다. 보통은 두 다리로 움직이지만 지형이 고르지 않은 곳에서는 네 다리로 이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손에는 촉각을 가진 손가락 5개가 달려있고 머리에는 카메라와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부착돼 있습니다. 2016년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아틀라스를 선보였습니다. 배터리로 구동되는 아틀라스는 이전 로봇들과 달리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휴머노이드 로봇 외에 사족 로봇인 빅도그와 육족 로봇인 렉스를 비롯한 동물형 로봇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렉스는 방수 기능이 뛰어나 진흙탕이나 눈속, 늪지에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2019년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스포디라는 로봇계를 개발해 선보입니다. 몸길이 1m의 무게가 32kg인 이 로봇은 한 번 충전으로 90분 동작이 가능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고 중량 14kg까지 물건을 옮길 수도 있으며 방수 기능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쥐떼들을 물리치는 방안이 여럿 나왔지만 그랜트 장군이 낸 의견은 천재 우두머리의 지휘하에 3천만 마리의 쥐군단이 포진해 있는 뉴욕을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맨해튼 핵폭탄 투하 작전 2총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을 살려야 한다는 주인공 암코양의 바스테트는 어떻게든 핵폭발을 막기 위해 미사일 내에 잠입하여 기폭장치를 조작해놓고 결국 핵폭발을 막게 됩니다. 한편 티무르는 통신을 도청해 맨해튼 핵폭탄 투하 작전을 다 알고 있었고 미사일이 센트럴 파크에 떨어져 꽂히는 것도 지켜보게 됩니다. 접촉 불량일 수도 있어 바람이 세게 불면 폭탄이 터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티무르는 백성들을 데리고 뉴욕을 떠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티무르는 바스테트 일행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공장에 머물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막 북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바스테트 일행을 죽여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고 ESRA도 다시 빼앗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백과사전의 데이터가 자동 삭제된 것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쥐떼들 3천만 대군과 격돌을 벌이기 전에 바스테트는 대표단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스테트는 말합니다. 제 얘기의 결론은 우리가 쥐들과 전면전을 펼쳐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 전역으로는 그들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쥐들 간의 싸움을 부추겨 자멸을 유도하면 승산이 있어요. 바벨탑처럼 쥐들의 제국이 무너지게 만들자는 게 제 아이디어입니다. 로봇 고양이 카츠들은 입력된 명령대로 쥐에서 쥐로 옮겨다니며 바벨 바이러스만 주입할 뿐 공격을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바벨 바이러스 외에도 몇 겹의 방어 체계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가 휘발유를 가득 채운 외호이고 두 번째는 전기 철조망입니다. 쥐떼들은 이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려 들어왔지만 큰 타격을 입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요약해본다면 이번 소설 행성은 우리가 사는 행성 지구의 운명을 놓고 서로 다른 동물종 사이에서 벌어지는 최후의 결전을 그렸습니다. 고양이, 문명에 이어 이번 소설에서도 사랑스러운 암고양이 바스테트가 주인공으로 활약합니다. 쥐가 없는 신세계를 찾아 대서양을 건넌 바스테트, 그러나 뉴욕에는 쥐가 바글거리고 인간들은 고층 빌딩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질 여유도 없이 유럽과 아메리카의 쥐들이 연합하여 공세를 펼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을 이끄는 것은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자랑하는 쥐일까요? 과거 지배자였지만 테러와 전쟁, 감염병 때문에 자멸하고 있는 인간일까요? 아니면 소통과 상상력을 무기로 내세운 고양이일까요?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시 좋은 도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깨도 웃음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